지난 5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속성 규정의 폐지인데요. 여기서 전속성이라는 거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소득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 지원이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렇게 지적이 계속됐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산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결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부속 시사연구소 진행을 맡은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7월부터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앞서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리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초단체인 울산 지역 9군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책 실험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월 9일 시사팩토리 100.3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 연구소에서는 산재해 보상보험법 개정과 관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이학열의 일터 수첩. 네, 스튜디오에 이학열 노무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달간 되게 중요한 노동 관련 판례도 나왔고요. 네. 또 관계 법령도 앞서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그래서 예.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쉴 틈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노무사님. 전 파이어족이 부럽습니다. 파이어족이 도대체 뭐예요? 조기에 네. 노동으로 인한 소득으로부터 벗어나서 투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 충분히 평생을 살 수 있는 자본을 축적을 한 다음에 아직 자본을 못 모으셨군요. 빚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지방선거에 이제 맞춰서 어떤 노동정책이 필요할까 좀 이런 얘기 잠깐 나눴었어요. 네네네. 그 울산의 노동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난 방송에서 이제 울산시장 후보자들의 이제 노동정책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송철호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미래성하고 이제 구체성은 있지만 현실 문제는 좀 소홀히 여긴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지적을 했었고요. 그랬죠. 이제 시장이 되셨죠. 김두견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 정책 방향성은 현실적이라 울산에 맞는 정책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없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라고까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인수위원회 이제 구성해서 이제 그 시정을 하기 앞서서 뭐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두견 후보가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구체적인 청사진이 좀 나와서 예산안, 뭐 인력 조직 등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네네. 이번에 동구청장 당선인이 20대 국회에서 일했던 김종훈 전 의원이에요. 노동의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에 좀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 기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으려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대와 희망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공업 계통 동구 쪽에는 이제 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많은데, 그렇죠. 제가 본 기초단체 의원들 중에서 또는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중대재해 원인을 되게 입체적이고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또 개선하려는 의지도 좀 돋보이고요. 감독 강화나 처벌 등 외부 압력에 의한 개선도 중요한데. 이제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의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멘트였습니다. 그렇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하청업체 소속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한 적응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여기 현장에서 뭐 6개월, 여기 현장에서 6개월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현장의 구조적인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재해가 발생하면 이게 중대재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적을 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 안정, 즉 하나의 작업 환경에서 좀 오래 지속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고용 안정성과 산업재해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정치는 제 기억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면 감독을 강화하고 막 처벌하고 이런 식의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는 산업구조 그 자체 그리고 고용 형태 그 자체를 좀 개선해 보는 거 네네. 이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정치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울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분들한테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요즘 계속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방식이나 이제 노선이 네. 이전 정권의 반대로만 하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완전히 다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완전히 이전 정권과 다 반대로 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승계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울산시장에서 노사공이 함께하는 대화장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발전시켰으면 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울산의 노동을 연구하는 좀 상설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만을 위한 노동. 울산만을 위한 노동 연구기관. 예. 네. 그래서 울산 특유의 산재와 그다음에 임금, 고용 안정, 노사 관계 등 이런 이슈들의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 그다음에 연구 시설, 연구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야 막 그때그때 임금 형식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는 울산의 노동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네. 이 울산 지역 정치와 노동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일단은 갈무리를 하고 일터수첩에 대한 내용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어떤 내용 일터수첩에 적어 오셨습니까? 전속성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주셨잖아요. 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배달 라이더, 대리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이 산재 보호가 강화된 개정안이라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얘기를 하면은 배달 기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리 기사라든지 어디 적을 두지 않은 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또 다른 형태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있지 않을까. 울산에서는 특히 이제 국가산단에서 네네. 그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여기저기 공장 플랜트 건설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그게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확실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거 큰 거 네. 자기 소유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일정 기간 동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정속성이 폐지되면서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허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그렇게 변경된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전속성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늘어날 거다. 네네. 이런 기사를 저도 좀 봤는데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법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기존 산재보험법은 이제 법령으로 일정한 직업을 쭉 나열하고 그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사업주에 전속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 배달 라이더라고 했을 때 이 배달 라이더라는 직종이 이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고 직종에 일단 해당을 해야 되고요. 네. 직종에 해당했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다음으로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정 업체와 전소적으로 일을 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일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15만 원이나 네. 특정 업체에 93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여러 사업체 중 하나의 사업체에 전속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그때서야 산재보험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안이 또 문제가 또 많았다. 문제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요 앞서 말씀드린 이중 장애물을 통과하더라도 네. 여러 업체 중에 전속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장을 보조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 업체의 배달 라이더로 일을 하고 있는데 A 업체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일을 했는데 B씨는 주된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B 업체의 배달 요청을 받아서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특고 직종이냐, 두 번째 특정 사업장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했냐, 네네. 세 번째 주된 사업장이냐, 네네. 이렇게 3중 허들을 넘어서야 맞습니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네. 이제 개정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개정된 겁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특수 고용직, 요게 특고 이 개념을 통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네. 확 바꾼 거죠. 네. 대신에 더 넓은 개념인 노무 제공자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특고 개념을 포함하는 노무 제공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넓다,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법의 적용 대상을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은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것, 요게 이제 전속성이라는 요건이 법문에 써 있는 건데요. 여기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동시에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노무사께서 보시기에는요.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이게 모든 법은 어느 정도 예방, 좀 미래적인 것들, 좀 앞으로 새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직종이 계속 드러나고 사업구조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요거는 요거는 빼. 요거는 빼고 요거는 넣고 그래서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항상 대통령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장을 가려가면서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산재보상보험법에 전속성 요건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산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 개정법안이 적용되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 부칙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당장 이게 적용돼서 전속성이 폐진돼서 다 산재보험법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7월 달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업무상 재해도 사업장 가려가면서 뭐 입어야 되는 거냐? 주된 사업장에서만 사고가 나야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으니까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적을 입법 과정에서 받아들여서 이 법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되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네.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포는 안 됐거든요. 이 법이. 그래서 공포된 이후부터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호 대상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네. 한편 편법으로 산재 책임을 피해가는 사업주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지금 아직은 현행법이죠.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네. 특수고용직 근로 형태의 종사자를 채용을 하면서 네.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또는 특고직에 있는 그 노무 제공자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만 적용제외를 신청을 해서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사업주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사실상 종용을 하는 게 있었고요. 반대로 또 특고 입장에서는 나도 그냥 산재보험료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 막고 싶다. 이런 니즈가 서로 합쳐져서 적용제외 신청이
많았었죠. 근데 이게 법 개정되면서 지금도 1차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고요.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그다음에 이제 전속성이 폐지되는 내년 23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적용 제외 신청할 수 없도록 바뀝니다. 좀 피해가기 어렵게 된다. 네네네. 예. 한편 안전운전을 안 하는 노동자들을 좀 절대선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길가에 보면 위험하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네. 이분들 다 보상을 해줘야 하나 이런 얘기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저희 법에도 그래서 고의에 의한 사고나 그래서 고의에 의한 자살, 뭐 산재 보험료를 노리고 한 뭐 어떤 산재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안 하도록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배제 규정 중에 하나가 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상식에도 부합하는 거고요. 그쵸. 네, 하지만 도대체 그럼 이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무조건 뭐 신호 위반 작은 거, 뭐 안전지시 의무 불이행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범죄 행위로 봐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보호를 못 받는 거냐? 특히 출퇴근제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지금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범죄 행위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고의성이나 또는 좀 조그만 과실에 의한 것들에 의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취지에 따라서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내가 산재보험법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 주말 가문 끝 단비가 드디어 내렸습니다. 네. 그 산불도 많았었고 네. 근데 이 단비가 내려서 산불이 좀 꺼진 것 같고요. 또 농작의 땅을 적시는 또 기다리던 비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이 특고들에게도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번 개정안이 기다리던 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를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항렬 노무사였습니다. 이제 일터 수첩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항렬 노무사의 일터 수첩 어떻게 들으셨나요? 산재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노래 띄워드리면서 지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왕이었습니다.